빌라 왕이라는 전세 사기라는 지금 대명사가 붙은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사를 또 앞두고 계신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아파트가 아닌 이 뭐 다세대 다가구에서 이제 빌라 쪽에 해당하시는 분들, 이 깡통 전세 사기 대비할 방법이 없을까요? 일단 먼저 확정일자라는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아까 주택을 인도받아서 전입신고를 하면 예. 계약력이 생긴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네. 여기에다가 인터넷 등기소나 주민센터에서 그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라는 거를 받을 수가 있는데 예. 그러면 그 확정일자 후에 건물주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근저당 설정하거나 아니면 다른 임차인 들어오더라도 건물이 경매될 때 그 사람들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이 생깁니다. 근데 아까 빌라는 건물 통째로 경매가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근저당 채무뿐만 아니라 건물 전체에서 나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임차인이 몇 명이고 그 보증금 총액이 얼마인지까지 계산이 돼야 깡통 전세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야, 근데 이 빌라 같은 경우 그럼 나보다 우선순위 임차인 정보를 알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네, 그게 또 다른 문제인데 예.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걸 공적으로 취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으로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으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네. 임대인이 만약에 동의를 안 하고 거짓말을 하면은 이게 확인이 어렵죠. 막막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든 임대인 예. 동의를 요구해서 선순위 임차인의 수 그리고 보증금 확정일자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 사회적으로 큰 무리가 됐기 때문에 임대인도 동의서를 안 써줄 수가 없거든요. 예. 만약에 동의를 안 해주면 거래 중단하는 게 맞습니다. 음. 그리고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법이 지난 3월 31일에 통과가 됐는데요. 골자는 임대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그 임차인의 임대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동의를 해주는 대신에 자기가 임대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도록 개정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작정하고 사기치는 경우에는 거짓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직접 제공하는 정보보다는 그 동의를 받아서 그 주민센터나 행정청에 비치된 공적인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사회 분위기가 달라졌기 때문에 임대정보 동의서라는 것 자체가 임대차 거래에 관한 필수 서류로 정착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임대인 입장에서도 이게 자기 보호 수단이 됩니다. 예. 천채가 넘는 빌라왕 사건도 있지만 한 채 갭투자 하시는 분이 이제 빌라 값이 떨어져서 나중에 전세 사기로 고소당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런 경우에는 계약하기 전에 정보 다 공개하고 내가 너 동의해줬는데 이게 어떻게 사기냐 이렇게 자신을 보호할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임대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라는 것이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 모두를 보호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알아야만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같은데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또 다른 방법은 가급적 그 지역에서 일하시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하실 것을 권유를 합니다. 예. 공인중개사한테는 중개대상무를 권리관계를 파악해서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물론 과거에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자체를 임대차 계약서에 첨부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공인중개사는 문제가 될 경우에 대비해서 공인중개사 협회에 보증보험을 들어두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임차인이 보증보험을 통해서 권리를 구제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하는 것이 보험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집 거래 계약을 하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일어난 피해 사기들은 모두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사건 사고는 아닌 것 같거든요. 예. 어떤 경우에 그러면 통했는데도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 공인중개사 보조원이 있거든요. 예. 보조원이 중개인인 것처럼 속여서 다 이제 공모관계가 형성이 돼서 아예 작정하고 사기를 친 건데 그런 경우에는 그 자격증이 있습니다. 자격증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중개사 사무실에 그 증서들이 있을 겁니다. 예. 그 협회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100% 맞겠다. 그것보다는 확률을 상당히 줄어들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협회에 된 보증보험을 통해서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도 생기기 때문에 이게 보다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럼 이제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절차도 필요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끝으로 전세 사기 예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예, 사실은 사기죄가 성립하는 거 아닌가 이거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돈 돌려받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이 필수인 시대가 됐고요.
수수료를 아끼시기보다는 공인중개사 통해서 거래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등기부 확인은 필수라는 건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예. 한 번만 확인해도 될 게 아니라 거래 전에 그리고 계약서 작성할 때 잔금 치를 때 단계별로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아, 3단계나요. 예. 중간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임차권 등기를 해드리기를 권해드리고요. 이게 어려우면 이제 계약 체결 즉시 전입 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빌라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임대인 동의 구해서 임대 정보 확인하시고요. 우리 대리인 통해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 본인이 임대차 의사가 있는지 어떻게든 확인을 하시고 보증금을 대리인 통장이 아니라 그 임대인 본인 통장에 송금을 해야 됩니다. 예. 만약에 이런 보호 정치 다 못하고 일이 이미 벌어져 버렸다. 그러면 임대인에게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거기에 가압류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것도 안 된다 하면 최후적으로는 사기로 고소를 해서 구속을 시켜서 스스로 변제하게끔 압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법 제도의 빠른 보완이 절실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김한설 대표와 함께 전세 사기 예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